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2월달 한 달 동안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전달 1월 달에 평균적인 그런 통계를 봐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상황은 역시 금리가 민감했는데요. 따로 노는 금리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따로 노는 투자 심리다. 즉, 우리 보통 투자할 때는 금리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금리에 비해서, 즉, 은행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데, 이런 부분이 1배라든가 1.5배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매력이 없겠죠. 보통 2배 이상, 보통 일드 갭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6% 정도 이렇게 봐야지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투자 심리가 오히려 일부는 높아지고 있고 일부는 또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로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월 평균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3년 만기죠. 1.807%입니다. 이 부분은요, 2018년 그 12월, 11월, 10월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중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에 이제 코픽스 금리죠.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의 어떤 통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가계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이 오히려 변동금리보다는 낮아지는 일부 이런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과 부동산 이제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금융하면은 이제 물론 주식이라든가 펀드 또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리스크가 큰 부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자펀드들에 대해서는 겁을 내고 있고요. 정기예금 하자니 여전히 마땅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특히 부동산에서도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 인근의 아파트 쪽으로 많이 지금 분위기가 갔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양극화에 초자가 붙었습니다. 초양극화. 이런 부분을 해서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또는 기회비용을 날리더라도 고가주택 하나를 똘똘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층들이 이제 이합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지역에 있는 그런 구축 아파트,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 이런 단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입주자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지방과해서 초양극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되는 부동산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7대 경제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0.8%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 전 달에 비해서 0.5%포인트가 내렸는데요. 물론 이제 국제유가는 내려갔고 또 정부가 유류세를 좀 감면해줬죠. 이런 추세로 해서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0.8%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생활 관련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택시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식자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안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소비자 심리수하고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즉 기업과 가계의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역 수지는요, 장장 84개월 동안 계속 연속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든가 일부 어떤 유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출 어떤 에너지가 있었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섰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쪽서부터 해서 수출 증가율이 매우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올해 말쯤 되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봤습니다. 반면에 사상 최대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죠.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4,036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외환 위기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표가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중국의 상해지수하고 홍콩 항생 6가지 모두가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쪽하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홍콩 쪽하고 무려 8% 정도, 포인트가 아닙니다. 8% 정도 올라가서 많이 이제 좀 회복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고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아쉬운 입장에 있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자산에는 좀 투자하기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픽스 금리는 대출 기준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아무래도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수익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따라서 바로 대출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보다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다 하는 부분이 바로 국채거든요. 국채 또는 지방채. 이런 부분들 대거 사들이니까 오히려 금리는 낮아질 효과가 있습니다. 즉, 채권의 매수 세력이 많아지니까 매도자의 입장, 발행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만 주고도 모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즉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약보합세로 머물러 있습니다. 즉 1달러에 1123원 15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분위기상 말이죠. 미국이 지금 2.5%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단이죠. 그 기준금리 상단이 2.2에서 2.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75%거든요. 그럼 그만큼 미국이 강달러이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즉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달러 강해지면 1달러에 1,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약세로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 어떤 세력에 따라서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수출 기업이라든가 물가를 관장하는 그런 지표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통화량은요 여전히 시중에 통화량은 풍부합니다. M2가 6.8%가 증가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쪽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우리나라가 가장 수입하고 있는 석유죠. 0.69달러 내려서 58달러 배럴당 58달러. 즉 과거에 보면은요 100달러가 훨씬 넘은 적이 많이 있었죠. 그 예전에 보통 실물 자산, 물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오펙이라는 산유국에서 담합이 안 되면 오히려 과잉 생산을 해서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석유 소비량도 줄겠죠. 반면에 국제금시세는 조금 올랐습니다. 온스당 1289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특히 초양극화 시대가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날 수 있죠.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 또는 신규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또는 아파트와 뭐 연립 단독주택 이런 형태 또는 초역세권과 비역세권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투자자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원지로 몰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지금이라도 어떤 똘똘한 주택을 추구한다고 하시면은 누구나 원하는 그런 핫플레이스로 옮기는 즉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 지수는 좀 많이 내리고 있죠. 신축 물건이 많아지니까 그 주변에 당연히 전세 물량이 좀 폭탄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아지니까 당연히 기존 구축 아파트에서 높은 전세금을 빼서 신규 아파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전세 가격 지수가 좀 약세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성공적인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